쫑순아, 태권도 갈 시간 다 됐네. 얼른 준비하고 가자. 아우, 얘가 왜 이렇게 답이 없어. 딸, 쫑순아. 엄마, 있잖아. 우리 이사 가면 안 돼? 뭐? 이사? 아, 갑자기? 우리 여기서 한참 먼 곳으로 이사 가자. 응? 엄마 제발. 어이구, 우리 쫑순이. 이사는 그렇게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서 옷 입어. 엄마, 나 태권도 가기 싫어.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사 가자니까. 왜 가기 싫어? 어머, 너 혹시 또 학원에서 걔가 너 괴롭혔니? 엄마, 그 언니가 또 나한테. 여보, 종순이, 우리 아빠 일찍 퇴근했지롱. 뭐야? 우리 딸 왜 울어? 누가 울었어? 여보, 우리 쫑순이가 다니는 그 태권도장에 그 1살 많은 언니, 걔가 우리 딸 또 괴롭히나 봐. 뭐, 이 딸, 그게 정말이야? 응, 막 나보고 먹을 거 달래. 그리고 사모님한테 이러면 죽어버린대 또 그래 또. 여보, 당장 태권도장에 전화해. 아니야. 여보, 잠깐만. 진정해봐. 여보, 진정해. 걔도 뭔가 사정이 있을 수 있어. 사정 무슨 사정? 우리 딸이 힘들대잖아. 태권도 도장 전화 불러. 여보. 02. 빨리 불러. 서울이었군요. 네, 자, 이번 사연 익명 요청하신 분이 보내셨고요. 아이를 학원에서 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가 봐요. 사연을 길게 보내주셨는데 네, 오늘 마지막 길어서. 사연은 정수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 환자여서 저분. 너무 잘해주시면 안 되고 조금만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6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5살 때부터 유치원에 보냈는데 어린이집과 달리 다들 빨리 하원하더라고요. 직장을 마치고 데리러 가보니 혼자 늦게 남아있어서 어느 날부터 유치원을 가기 싫다고 울면서 호소했어요. 방법을 알아보다 다른 아이들과 같이 하원하면서 태권도 학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유치원 생활도 즐거워하고 태권도 가서도 재밌게 운동도 하고 와서 안심이 되었네요. 그런데 태권도를 다닌 지 3개월 정도 지나다가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괴롭히는 1살 많은 언니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가면 자기 가방을 찾아달라고 하고 제 아이에게는 옷을 갈아입지 말라고 하고 이때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관장님께 전화드려서 이런 일이 있으니 주의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야기를 안 하길래 별일 없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어제 일이 터졌어요. 갑자기 제 아이가 태권도를 다니기 싫다고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이제 7살이 된 그 언니 아이가 제 아이에게 배고프니 간식을 가져와라. 안 가져오면 벌칙을 받을 줄 알아? 이랬답니다. 관장님이나 사범님께 이야기를 했냐고 물으니 무서워서 안 했다네요. 왜 무섭냐고 물으니 그 언니가 관장님께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했답니다. 전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7살 아이가 그런 말을 하다니요. 일단 아이한테는 관장님께 말씀드린다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퇴근하고 와서 제가 이런 일을 이야기하니 너무 화가 난다며 내일 당장 전화해서 따지고 그 아이를 그만두게 하겠다고 말하겠다네요. 돈을 내고 다니는 학원에서 우리 아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냐며 전 신랑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그 아이가 그만두고 말고는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사실만 전달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교육하고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사정이 있어서 학원을 보냈듯 그 아이도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요. 사실 전 갈등이 생기면 그걸 마주해서 해결하기보다는 피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잘못인 걸 알면서도 마주할 용기가 안 나요. 제가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고 참는 편이거든요. 신랑은 아이가 우리를 믿고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해결해주지 못하면 커서 더 큰 문제가 생겨도 말을 안 할 거라며 어떻게든 해결해줘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고민은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예요. 지나치지 마시고 제 고민 좀 들어주세요. 네. 아우, 지나치다니요. 진짜 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놀란 게 아니 초등학교 고학년도 아니고 네. 이제 중학생도 아니고 7살 아이가 그런 표현을 표현을 쓰죠. 쓴다는 줄인다니요? 게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선생님들 이렇게 자주 보는 그렇죠. 모습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때 제가 한동안 자해가 예, 유행이었던 들었어요. 얘기 예. 드렸잖아요. 최근에 좀 놀라운 일이 또 흐르고 있었어요? 있어요. 뭐요? 어떤 거냐면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죽고 싶다는 애들이 이렇게 많아요. 초등학교 1, 1학년. 2학년 애들이요? 1, 2학년 애들. 그러니까 자살을 얘기하는 거죠? 안 살고 싶다, 죽고 싶다. 이 원인은 표현도 보통 뭐예요? 그 부분은 이제 그 약한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부모님의 관계가 기인하는 게 좀 많아요. 근데 세상에. 그래서 지금 가슴을 쓸어내려 1학년인 아이들 입에서 세상에. 지금 이렇게 흐름이 또 그게 또 어머나, 나타나고 그렇구나.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7세 아이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예, 3511님도 아니 아직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괴롭힘이 있다니요 하고 지금 놀라셨어요. 저희도 다 놀랬는데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 아이가 뭐 학원을 관두고 말고는 우리가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 예, 이야기를 예. 하셨고 어쨌든 이 문제를 그냥 잘 해결해 가는 게 방법이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나중에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 안 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 엄마가 좀 고민 중이신데 선생님 어떤 이야기를 좀 추천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엄마께서는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이제 그 관장님 통해서 그 부모님이 알게 하는 거가 그 아이에게 피해를 주거나 내가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너무 까다로운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네. 아니고 지금 상황은 아이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아이를 보호하는 거죠. 근데 내 아이만 보호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를 보호하면서 그렇게까지 말하는 상황의 아이도 이걸 통해서 드러나서 왜 그렇게까지 말하는지 체크해봐야 그거를 된다. 알 수 있게 부모님이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좀 좋은 방법으로 얘기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좋게 넘어가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네. 정확해서 얘가 호소했잖아요. 아빠 말대로. 엄마 나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야. 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부모의 역할이 일단은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얘를 보호하는 거가 그 아이를 피해를 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방법을 잘 쓰면. 그래서 저는 아빠가 이제 격하게 화난 거 빼고는 이 상황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군요. 지금 우리 리에가 6살 됐죠? 네. 이거 그 또래 아이들이에요. 맞아요. 상상이 되세요? 솔직히 이 나이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네. 어쩌면은 지금 그 가해를 한 아이의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는 게 한번 관장님께 가서 네. 그 아이 부모님 혹시 만난 적 있냐고 한번 여쭤보고 상황을 한번 보는 것도 생각 외로 그 부모는 이 아이의 상태를 전혀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네. 그 부모 또한 굉장히 불량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한다면 뭔가 그 아이가 좋지가 안 된다면 다른 학원으로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 그런 거 했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아이를 집으로 한번 초대해 보는 건 어떤가. 그 언니 아이를.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같이 초대를 해가지고 집에서 둘을 좀 같이 놓고 보는 거죠. 그리고 너는 이 아이에게 부모인 우리를 받고 뭔가 이 뒤에 우리가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걸 인지를 시켜주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약간 이 친구에게 약간 배짱이 필요한 건데 한번 이렇게 협박하고 이렇게 나에게 위협을 가했을 때 과감하게 112 버튼을 누르는 거죠. 눌러가지고 진짜 경찰이 오고 왜 불렀어? 얘가 나를 이렇게 해서 불렀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뭔가 이 아이가 만만한 애가 아니네. 솔직히 우리는 누군가를 괴롭힐 때 우리는 아니죠. 아무튼 누군가를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헛나왔어요.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뭔가
나랑 이렇게 비슷비슷하거나 요거 이길 수 있을까 질까 이런 고민의 상대는 안 고르거든요. 확실히 제압이 가능한 생각을 고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만만하지 않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어떤가. 그렇군요. 배를 보고 말해요님은 어머나 어떡하면 좋아요. 이럴 경우 진짜 속상하죠.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이런 거 들으면 무섭고 두려워요. 그러니까 괜히 부모가 개입했다가 아이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고 적어주셨는데 정말 부모가 선생님께서 그리고 정수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라라는 의도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가 아이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네. 혹시 이제 그 애가 더 몰래 얘를 괴롭히게 되지 그런 않을까 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관장님이 어느 정도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있으시면 그 아이를 그러니까 정말 이제 뭐 오픈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가려진 상황이 아니라 유리문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 그 아이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누구누구야 요새 너 뭐 좀 힘든 일이 있어 화나는 일이고 답답한 일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너가 이러이러한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말이 아닌데 너가 했어. 그리고 너 그런 말 하라이 같지는 않은데 또 관장님한테 조금 도움을 요청할 거가 있니? 그래서 그 아이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황을 좀 이해하고 부모님하고 얘기해서 둘 다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문제 해결력은 아이들이 없거든요. 이건 어른이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그러면 거예요. 부모님이 이 아이를 직접 상대하는 거는 아니고 아니에요. 그렇죠. 오해 소지가 부모님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장님께 해서 관장님은 그 아이를 좀 만나서 이렇게 하고 부모님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상황을 객관적으로 네. 기록해서 전달을 좀 해주셔야 돼요. 2357님 소개해드릴까요? 유치원생도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문제는 괴롭힌 아이의 부모님께서 이런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실비아님, 아이가 부모에게 이야기한 것도 용기입니다. 지켜달라고 말한 거거든요. 지켜주세요. 안 당해보면 몰라요. 어릴 적엔 그거 정말 무섭거든요. 하셨는데, 정말 아이가 집에서 멀리 이사를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다면은, 아이가 갖고 있는 공포가 어느 정도일지. 그렇죠. 네. 되게 크죠. 우리가 6살이라고 가정해보시면 내가 6살인데 한 살 먹은 언니가 계속 나를 이렇게 괴롭혀요. 그 아주 씩씩한 이정수 씨는 물론 너 왜 그래 이렇게 하겠지만 그 말을 못한다면 얼마나 그 힘들고 고통스럽겠어. 위협을 네. 당하는 거잖아요. 또 어릴 그거는 때는 그 한 폭력이죠. 살이라는 게 되게 네. 차이가 또 그렇죠. 크게 나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좀 방법일 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 관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항상 이 아이가 그 관장님 근처에 있게. 그래서 그래도 뭔가 이 관장님 눈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떤 그늘진 곳에서 그 가해 학생에게 뭔가 위협을 받지 않게끔 최대한 노출된 공간에 계속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게 네. 좀 신경 좀 써달라고 네. 얘기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어쨌든 두 분 다 이번에는 부모님들께서 망설이실 이유가 없다.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네. 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